밤늦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까?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고 은행 계좌도 넉넉한데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만난 45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수한 자녀들, 대기업 임원인 남편 강남의 아름다운 집.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분의 눈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기 한 세기도 전에 발견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함정이라고 불렀어요.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쓰는 가면인데 결국 우리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융은 인간의 고통 대부분이 물질적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역할에 몰입한 나머지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을 잊어버린 배우와 같아졌습니다. 깨달으셨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아이가 생기면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뤘는데도 왜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 정신의 가장 교묘한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존재 상태가 아닌 도달해야 할 목적지로 여기게 된 것이죠. 융은 우리 각자의 무의식 속에 아직 탐구되지 않은 조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숨기고 인정하기를 거부한 자신의 일부들 말이에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나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여러분을 빙산으로 상상해 보세요. 수면 위에 떠 있는 부분. 그것이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물 아래 잠긴 부분, 빙산 전체 질량의 90%를 차지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입니다. 짓밟힌 꿈들, 마주하지 않은 두려움들, 개발되지 않은 재능들이 모두 그곳에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수면 위에 작은 빙산 조각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진짜 영혼인 거대한 수중 빙산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융은 진정한 행복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되는 것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발견하고 조화시키는 여정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실제로는 전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단지 사회가 그래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끝없는 기대를 쫓지 않으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융기 발견한 역설에 있습니다. 행복을 찾기를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완벽한 버전을 쫓기를 멈출 때 비로소 지금의 진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히로시라는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도쿄에 사는 2세의 성공한 일본 사업가입니다. 겉으로 보면 히로시의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 같았어요.
번창하는 수출회사 시부야의 큰집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의 존경. 하지만 평범한 월요일 아침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앉아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히로시는 갑자기 끔찍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슬프거나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히로시는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가 되었는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그는 예술가가 되길 꿈꿨었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시를 쓰고 자연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사회는 예술이 진짜 직업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는 사업을 선택했고 차근차근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자신의 버전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자기 배신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자연스러운 측면을 계속 억압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아 불안, 우울, 무의미한 삶의 느낌의 근원이 됩니다. 융은 히로시 같은 수천 가지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중년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의 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약함이나 실패가 아니라 영혼의 부름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런 위기를 두려워하도록 배웠다는 것입니다. 불행함을 느끼는 것은 감사하지 않다는 신호이고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융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리적 고통이 항상 치유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때로는 그것이 무의식에서 오는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체적 고통이 건강 문제를 경고하듯이 심리적 고통은 우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경고할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것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다면 더 많은 성취로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더 깊이 길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융은 현대문화에서 우리가 행복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분한 돈, 충분한 성공, 충분한 인정이 있으면 행복이 자동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행복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본성대로 살 때 생겨나는 존재 상태예요. 건강과 같아서 건강을 살 수는 없고 건강이 존재할 조건을 만드는 방식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우리의 나쁜 부분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거부하고 억압하고 표현하도록 허용받지 못한 자신의 모든 측면들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재능 잊혀진 꿈, 억눌린 감정, 그리고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성격의 측면들을 포함해요. 예를 들어 항상 온순하고 착해야 한다고 교육받은 여성은 자신의 강하고 결단력 있는 측면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적 불화를 만들어내어 그녀가 활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또는 진짜 남자는 울지 않는다고 배운 남성은 자신의 민감하고 감정적인 측면을 억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의 일부가 되어 감정적 경직 타인과의 연결 어려움 또는 깊은 외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융은 우리가 불행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작은 부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
의로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무의식으로 밀려나 많은 심리적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은 바로 그림자와 재통합하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지거나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히로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의미의 위기를 겪은 후 그는 자기 탐구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즉시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탐구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어요. 수년간 비즈니스 논리와 효율성에 집중한 후 감정과 창조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걷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것을 허용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흥미롭게도 자신의 예술가적 측면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히로시를 더 나쁜 사업가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재발견한 창조성과 민감성이 비즈니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데 도움이 되어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마법입니다.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약해지거나 집중력을 잃지 않아요. 대신 더 강해집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융은 이것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했습니다. 몇 개의 악기만 연주하게 하고 다른 악기들을 침묵시킨다면 완전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받아들여지는 측면만 표현하도록 허용한다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두려워하거나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어떻게 탐구할 수 있을까요? 윤은 많은 방법을 제시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윤기 발견한 매우 흥미로운 심리학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싫어하거나 가장 감탄하는 것들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반영합니다. 누군가가 너무 자신감 있거나 너무 이기적인 것을 볼 때 비정상적으로 짜증이 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감 있고 자기 돌봄의 측면을 억압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을 질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자발성을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자신의 측면들을 균형 있고 의식적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융이 권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의 언어이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자신의 측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꿈 분석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꿈에서 반복되는 주제나 일상에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상징과 이미지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측면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나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깨어있는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요. 물에 대한 꿈을 자주 꾼다면 그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감정이나 무의식적 측면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융이 이 여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몇 주나 몇 달 안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평생의 작업이고 인생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식적으로 살기로 헌신할 때 자신의 어려운 측면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선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삶은 다른 품질을 갖기 시작해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연극에서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의 작가이자 감독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먼 미래에 있는 무언가로서 행복을 찾지 않고 진짜 자신대로 살 때 매 순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이동 방식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충분한 돈, 충분한 성공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어려움을 제거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 바로 오늘부터 정직하고 의미 있게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내가 되고 싶은 진짜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또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가 아니라 누가 되고 싶은가라고 말이에요. 그런 다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생생하게 느끼게 만드나요? 언제 진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어떤 자신의 측면을 잊어버리거나 억압해 왔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발견들에 따라 살기 시작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룻밤 사이에 전체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진짜 되고 싶은 사람과 더 일치하는 작은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술적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매일 15분씩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더라도 회의에서 진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교적이지 않다고 여겨질까봐 걱정되더라도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사회적 초대를 거절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걸음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삶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더 진실되게 살기 시작할 때 행복이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 당신이 자신에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융이 남긴 아주 깊이 있는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빛의 이미지를 상상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만들므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고 어려운 측면을 무시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 빛과 어둠 즐거움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자신과 삶의 불완전한 부분들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단지 진실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삶에 대해 진실하면 돼요. 오늘의 나눔이 여러분이 행복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현재 삶에서 이미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알아보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은 평생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매일이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 내면의 목소리를 조금 더 깊이 듣고 지금의 진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새로운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진짜 본성대로 살기로 헌신할 때 삶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행복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완전히 함께할 때 매 순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진실되게 살아감으로써 당신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과 빛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먼 곳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의 마음속에서 당신을